60대 남성 이도현 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은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뒤척였습니다. 늘 피곤했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감.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어떤 순간이 오면 도무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단 커피 한 잔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비뇨기과와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커피에 이것만 넣으면 왜 달라지는지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기능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 환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 기능 저하로 오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성 기능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골반으로, 골반에서 음경혈관까지 가는 길. 이 길이 좁아지면 어떤 자극이 와도 충분한 혈류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0대부터 혈관 내피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60대가 되면 혈류량이 3040% 감소합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의 탄성이 사라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35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나쁘면 이게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대비 테스토스테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피로가 쌓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성기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호르몬 저하가 있어도 혈관 상태를 개선하면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하한선이었지만 혈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성기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남성 기능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늦은 밤 고탄수화물 식사. 저녁 9시 이후에 라면, 빵, 떡볶이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 나이 들면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독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빠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더 빨리 감소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카페인과 설탕.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서너 잔씩 설탕 듬뿍 넣어서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잡아도 남성 활력의 50%는 돌아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도현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자책, 그리고 체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약도 무섭고 처방받는 것도 창피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현 씨,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질환이고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약부터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혈액 검사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혈관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았고 중성지방도 높았고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4가지 개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커피에 이것 넣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커피에 넣어야 할 이것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조합입니다. 이 두 성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성 기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성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남성 기능의 핵심은 산화질소입니다. 영어로 나이트릭 아크사이드 NO라고 합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발기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입니다. L-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L-시트룰린은 L-아르기닌으로 전환된 후 다시 산화질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산화질소 생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을 함께 복용한 그룹은 발기 기능 점수가 평균 40% 향상됐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니까 심장 부담도 줄고 운동 지구력도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커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가루 형태로 나온 제품을 구입하셔서 아침 커피에 한 스푼씩 넣으세요. 식전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L-아르기닌 35G, L-시트룰린 23G입니다. 두 번째, 마카입니다. 마카는 남미 페루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현지인들이 강장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선생님, 그런 민간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의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로와 무기력을 개선합니다. 마카에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을 보조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늘리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셋째, 정신적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왜 커피에 넣느냐? 카페인이 마카의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마카의 활성 성분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마카 파우더를 아침 커피에 넣어 2주 동안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53G입니다. 커피에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두 가지는 커피에 직접 넣기보다는 함께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EPA와 DHA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남성 기능과 무슨 관계냐고요? 혈관이 건강해야 발기가 됩니다. 오메가3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권장량은 EPA, DHA 합쳐서 12,000mg입니다. 다음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을 보조합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2,000mg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침 식사 후에 함께 드시면 됩니다. 지용성이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카카오닙스 파우더입니다. 카카오닙스는 카카오 원두를 으깬 것입니다. 초콜릿의 원료인데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닙스의 핵심 성분은 플라바놀입니다. 플라바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카카오 플라바노를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카카오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페니레틸아민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커피와 카카오 조합은 중장년 남성에게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드시냐면 카카오 닙스 파우더를 커피에 한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자, 이제 이도현 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에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파우더를 넣고 마카 파우더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닙스를 살짝 뿌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을 챙겨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엔 일어나도 1시간은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활동할 수 있어요.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손발 냉증도 완화됐습니다. 예전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깊어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도현 씨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활력이 있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부인한테도 먼저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엔 나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이제는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 기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니까 몸도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이도현 씨가 재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중성지방이 22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50에서 130으로 감소했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다시 찍어봤더니 혈관 탄성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활력이 넘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부인이 놀라더라고요. 남성 활력 점수를 설문지로 평가해 봤더니 4주 전보다 40% 상승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혈관을 회복시키는 전략을 썼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 동안 정리한 약 없이 남성 활력을 되찾는 4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아침 단백질과 저당 식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시나요? 빵? 시리얼? 이러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대신 계란, 닭가슴살, 두부,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 식단에서 당분을 줄이세요. 빵, 과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걸 끊으세요. 두 번째 법칙, 주 3회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빠르게 30분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테스토스테론도 증가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남성 기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법칙, 오메가3와 비타민 D 꾸준 복용입니다.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건강이 기본입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관여합니다. 햇빛을 못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보충하세요. 네 번째 법칙, 아르기닌과 시트룰린 조합 섭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커피에 넣는 방법,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적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담배 끊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남성 기능을 되찾고 싶으시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늦은 야식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세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산책, 취미활동,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마십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커피에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카, 카카오 닙스를 넣어서 마십니다.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하세요. 계란 2개, 닭가슴살, 백지 또는 두부 반모. 식사 후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합니다. 오전 9시 11시. 가능하면 2030분 걷기를 하세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점심.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생선, 닭고기, 소고기 등.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요. 밥은 현미나 잡곡밥으로 한 공기만 드세요. 오후 3시 4시. 간식이 필요하면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조금 드세요. 과자나 빵은 피하세요. 저녁. 가장 가볍게 드세요.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세요.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도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방법을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적용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보셨습니다. 김호우님, 65세 남성. 선생님, 저는 정말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 방법을 3개월 하니까 약이 필요 없어졌어요. 부인도 제가 달라진 걸 느낀대요. 박오호님, 68세 남성.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커피에 뭘 넣는다고 달라지겠냐? 근데 2주 만에 확실히 느꼈어요. 아침에 활력이 생기고 운동도 하고 싶고 정말 신기해요. 최호호님, 62세 남성. 저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기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자연스럽고 안전해서 좋았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남성 기능도 좋아졌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네, 진작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나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7080%의 환자분들이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저하된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질문 2. 약을 먹고 있는데 함께 해도 되나요? 네,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L-아르기닌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니 혈압약 복용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4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피로 감소는 일주일 안에, 남성 기능 개선은 34주 정도 걸립니다. 질문 4. 평생 해야 하나요? 건강한 습관이니까 평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3개월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후에는 유지 차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질문 5.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 달에 57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약 처방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남성 건강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남성 활력의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과 호르몬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이것들을 넣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도현 씨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단 하루 한 잔의 관리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힘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